안녕하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방대한 해양 데이터.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의 체계적이고 똑똑한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지식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죠.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을 해양 도메인 사례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선박, 그리고 그 배가 저지른 불법행위, 또 그 사건이 일어난 위치. 이 세 가지 정보가 각각 다른 보고서에 흩어져 있다면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하겠죠. 바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 그래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코딩부터? 아닙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청사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중요하듯이 지식 그래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전 구축 단계에는 총 6가지 작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기술 프로젝트라고 하면 다들 코드부터 떠올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작은 코드가 아니라 바로 사람, 즉 도메인 전문가와의 인터뷰입니다. 이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걸 정의하는 역량 질문을 뽑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실상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바퀴를 다시 발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선박 분류를 위한 국제 표준이나 지명 표준화에 쓰이는 데이터처럼 이미 세상에 잘 만들어진 표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야 시간도 아끼고 또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주 현명한 접근법이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두뇌를 위한 언어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휘와 문법을 정의하는 과정, 바로 용어사전과 온톨로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먼저 용어사전부터 볼게요. 이걸 그냥 단순한 단어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스템 전체가 자, 우리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하자 하고 약속하는 공식적인 사전인 셈이죠. 약어든 동의어든 전부 하나의 표준 개념으로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 문서에 AIS라는 약어가 나오면 아, 이건 자동선박 식별 장치를 말하는 거구나 하고 컴퓨터가 알아듣게 되는 거죠. IU어업이나 그냥 불법어업이라고 써 있어도 전부 불법, 비규제, 비보고어업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 기계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용어사전이 단어를 정의했다면 온톨로지는 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T박스랑 A박스로 나눠서 보면 쉬워요. T박스는 일종의 규칙의 집합, 즉 청사진입니다. 선박은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 같은 큰 틀을 정하는 거죠. 그럼 A박스는 뭐냐? 그 규칙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채워 넣는 겁니다. 해경 1001호가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 하는 구체적인 사실들 말이에요. 이 규칙과 사실이 만나야 비로소 진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계획도 세웠고 언어도 정의했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공장, 바로 지식 조립 라인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가 어떻게 하나의 연결된 지식으로 탈바꿈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세요. 여러 단계가 있죠. 먼저 수집기가 이런저런 보고서 같은 날것의 데이터를 싹 긁어 모아요. 그러면 개체 추출기가 텍스트 속에서 선박 이름이랑 사건 유형 같은 알맹이들을 쏙쏙 골라내죠. 그 다음엔 관계 추출기가 이 알맹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 빌더가 이 모든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서 니오4j 같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주면 드디어 지식 그래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립 라인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뭐냐? 바로 이 관계들이에요.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배가 어떤 사건에 연루됐다.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다.처럼요. 이게 바로 점처럼 흩어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을 이어주는 선이 되는 거고 우리 디지털 두뇌의 신경망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래프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와, 끝났다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디지털 두뇌가 정말 똑똑한 건지 믿을만한 건지 아주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이제 정확도와 신뢰성을 검증하는 다층적인 테스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품질 검사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이 있어요. 스키마 레벨, 즉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단 하나의 오류도 없어야 하고요. 데이터 레벨에서는 개체 인식의 정밀도가 85%는 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깐깐하게 기준을 정해두는 거죠. 마지막에는 실제 질문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답하는지까지 검증합니다. 특히 이 숫자 0.85가 중요합니다. 바로 개체명 인식, NER의 정밀도 목표치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이 이건 선박 이름이야 라고 찾아낸 정보 100개 중에 적어도 85개 이상은 진짜로 맞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데이터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 궁극적인 성공의 척도는 바로 이 90%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그래프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 라고 정했던 그 핵심 질문들, 역량 질문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해서 90% 이상 정확하게 답을 내놔야 이 프로젝트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요? 결국 강력한 지식 그래프라는 건 그냥 최신 기술 하나 뚝딱 가져온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셨듯이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해서 도메인의 언어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가공하고 마지막으로 아주 엄격한 테스트까지 거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바다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하나의 청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복잡한 세상을 이렇게 명확한 지식의 지도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